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이제 6주간 심층물리 렌저 대비 반을 시작할 건데, 저기 이제 수업 강의 내용은 카이스트 서울대 법주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주 기출 문제를 다룰 거고, 기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수단으로서의 내용들 이상을 하면 풀어갈 거예요. 근데 좀 물리를 배운다라기보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물론 이제 막 까먹은 것도 있겠지. 공부를 하다가 그런 내용들은 다시 점검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리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 관점, 방법론 이런 거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파트 내용 중에 포물선이랑 운동량 보전, 주제는 그렇고 실제 풀이는 완성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리프레임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무게중심 다뤄서 질점 변화를 통해서 또 사안을 단순화시키는 연습도 할 거고, 특히 이제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 공부하면 뭐 엔트로피가 높게 공부할 수가 있어. 막 난잡한 수식들이 많고 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기 쉽지 않고, 외웠다 해도 적용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걸 좀 잘 압축해서 질서 있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훈련도 좀 할게요. 오늘은 좀 역학에 집중하겠지만 풀이 과정에 뭐 전자기 내용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원리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면 단원 통합형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 같기도 하고 매력 강제 같기도 하고 섞어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염두를 좀 하시고, 무게중심은 있으니까 오늘은 주로 역학 위주로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전자기 위주로 할 거고, 다다음 주에는 또 현대물리나 인력학 위주로 할 거고, 그때 좀 달라요. 퐁당퐁당 그렇게. 아무래도 비중이 고전 역학이 제일 많으니까 역학이 좀 주되고, 그다음 전자, 그다음에 귀염둥이들 연력학이라든가 정학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현대물리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포물선 한번 볼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쭉 있어요. 다른 파트보다 좀 수식이 장황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저처럼 이제 암기하기 싫어하고 그거에 능숙해지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들고 좀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거리곱 개념을 좀 잠깐 배우고 갈게.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 다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함수값을 이렇게 얻어낼 때 원래 여기 주로 뭐 3차, 4차는 안 들어 거의 2차 함수긴 하지만 특정한 함수값을 이렇게 얻어낼 때 거리의 곱을 이해하면 좀 좋잖아.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그럼 2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있고 x-a에 x-b 이렇게 줄 텐데 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다. 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이 정도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함수값을 여기를 얼마나 별이라고 합시다. 별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구하고 싶어. 여기다가 별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하는 물리적인 의미는 이 거리에다가 이 거리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최고차는 계속 곱해서. 그렇지? 절대값만 보자는 거지. 이게 미분계에서 거리 곱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기울기를 안다. 이걸 구하고 싶다. 그런다 치면은 얘를 미분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그리고 물리는 최고차의 개수 구할 일이 별로 없어.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최고차의 개수가 나오고 곱하기 뭐 제 미분하면 뭐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여기 1차가 될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뭐 뭐라고 할까? 이것도 설명해요. 얘를 미분을 하면 고배미법에 의해서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얘기는 x-1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여기는 x-1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뭐 다른 지점은 내가 뭐 다룰 일이 별로 없을 거고 화살을 날려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두 지점은 내가 알고 있고 거리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 만약에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인데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도 A일 거 아니야? 그럼 요 텀이 사라져. 요 텀이 사라지고 요거만 남다. 그래서 최고차의 대수에다가 x-a-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의미는 사실 이 거리라는 거리가 그냥 기울기인 거야. 물론 최고차이 계속 곱해야겠지만. 이런 개념들을 수학에서 많이 배웠을 거고 다음 성적일 때 많이 써먹었었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포물선에 적용하면 탄젠트 세타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세타의 각도를 쏘아 올릴 때 이런 문제가 많아. 얘가 미분계수, 그렇지? 어디에서 미분계수야? 그렇죠. 얘네들 뭐라고 하지?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뭘 곱하는데? 수제가 x이 그러니까 k라고 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레인지야. 그러니까 이 탄젠트 각을 알면 레인지와의 관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럼 봐봐. 여기 2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가장 조합을 많이 주는 게 레인지하고 최고 도달 높이거든. 잘 보면 물론 문제가 거의 다 레인지를 다루고 최고 도달 높이를 많이 다루고 어중간하게 뭐 중간에서 끊어서 주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 수능에는 있겠지만 좀 뭐라 그럴까 계산을 위한 문제 같잖아. 근데 대개는 최고 도달 높이랑 레인지를 많이 준다. 그럼 내가 수식을 두 개를 만들고 이걸 해볼 때 그러면 하이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Y축. 버리고 H는 최고 차이 배수에다 아니 너무 물리적으로 그냥 2분의 월. 그렇지 2분의 R에 쭉.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선생님이지 그 다음에 아까 탄젠셜로 아니냐 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지? 미분계수가? 탄젠트. 탄젠 세타는 뭐랑 같았어? 최고 차이 배수 월. 이 차함수니까 심플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공식을 다 외워서 열거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놓고 미리 처리를 할 거야. 그러면 최고 차이에서 구할 일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 물론 공식은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얘는 거의 안 할 거야. 문제 풀 때 별로 안 쓰이더라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야. 그 여길 파면 뭐가 돼? K의 위치에 K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변수들이 한 수씩 이렇게 그럼 뭐가 되냐면 레인지는 가장 레인지는 포물선 운동할 때 가장 멀리 도달한 최대 도달 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야. 여기서 쏘아오면 반대편이 떨어지지? 레인지라고 해. 그럼 얘가 얼마? 탄젠트 세타분이 얼마지? 그렇지. 4 H. 그럼 8하는 이걸로 다 버려. 이 공식이 어디에도 없어. 선생님이 만든 거야. 엔트로피 좀 낮춰서 풀려고. 보면 잘 봐. 외워야 되잖아. 이거조차 안 외우면 안 돼. 내가 아마 수업 내내 공식 하나 정도씩 외우려고 할 것 같아. 많이 안 해. 그 중에 하나야. 좀 외워지고. 이거 외우는 건 좀 유치하긴 한데. 여러분 이제 대학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배, 두 배, 세 배, 한 4배 정도 실력이 올라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싶어. 근데 그 과정이 탄탄대로 없으면 좋겠어. 그렇지? 죽을 때까지 막상 배워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이거 45도로 쏘아버렸어. 45도 문제가 제일 많아. 그럼 얘랑 기울이 최고 도달 높이까지 가는 사거리와 최고 도달 높이는 몇 대 몇일까? 저기 2대 2대. 그러니까 요 길이 2대 요 길이 많아. 2대 1. 이 문제가 제일 많거든. 요거 2배, 1배. 비율 관계 좀 기억하면 좋고. 전체 레인지를 보면 4대 1. 그래서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게 좋잖아 공식은. 억지스럽게 외우지 말고 일단은 4대 1로 외워.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라고 해? 독일도 4대 1처럼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4대 1로 외워. 몇 도로 쏘아 올렸을 때? 45도로 쏘아 올렸을 때 45도가 제일 많이 그렇게 풀 건데 다만 변형해서 세타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분모에 그냥 같이 기껏해야 30도 아니 60도야. 이상한 것도 안 주잖아. 한국은 미국이야 43도 주지. 우리는 그런 짓 안 하거든. 45도가 제일 많아. 어쩌다 30도? 됐어? 기억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형광펜을 꺼내든 색깔펜을 꺼내든 아니면 연필로 별표를 치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외우는 거야. 거의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몰라서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평도달고리 공식이 있어. 외우게 되는 레인지 공식이라고 알게 되고 우린 잘 여러분 외웠겠다. 영재한테 외웠겠지. 일반 학교는 잘 안 해. 여러분 외워. R분의 G의 V0 제곱의 사인 2세타. 이미 외웠지? 그거 네모치고 별표치고 외우시고 모르면 이걸로 풀고 다음 넘겨서 5페이지에 가면 다 외우면 좋죠. 저는 외우기 싫어요. 이걸로 문제 푸는 것도 싫고 마지막 공식 외울게요. 5페이지에 레인지 공식이 있어. R은 탄젠 세타의 뭐라고? 4H 유도해 놨으니까 할 때마다 이 짓을 할 수는 없어. 맨날 이렇게 연립해서 풀 거야. 뻔히 아는데 그냥 공식 외워서 가자고. 그런 문제가 심층 면접에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가끔
학교 내신이나 정시 문제 중에는 그 2차함수 최고차항의 개수를 쓰면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체크마크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닌데 선생님 외우고 있지만 너희들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혹시나 오늘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질문하는 일이 있을까. 거기 x제곱 앞에 y는 요 포물선 공식이 있어. 탄젠트 제로 x 빼기에 뭐라고 돼 있지? 2v 제로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g의 v 제곱 x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참 중요하지 않고 2차항의 최고 차이가 가장 중요한데 선생님 이렇게 잘 외우지 않고 어차피 이런 꼴락한 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부호는 뭐 그냥 감각으로 가져가는 거고 2분의 1 g로 이렇게 외운 다음에 분자를 중력을 반동하. 분모에는 v 제곱 코사인 45야. x 방향의 속도지. 제곱해서 되는. 최고 차이의 수를 굳이 구해야 된다. 원래는 저렇게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 연립하면 구할 필요가 없어. 물리는 거의. 혹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최고 차이의 대수에는 분모의 x축 방향의 속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냐면 같은 포물선의 기하학적 형태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포물선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 이거 다를 때가 있잖아. 원래 그런 거 내면 안 되는데 수학 문제 그냥 포물선의 기하학적 패턴을 풀 때는 이 공식 가끔 쓰여.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x축 방향의 속도와 중력. 근데 이게 중력을 왜 또 얘기를 하냐면 뒤에 이제 카이스트 문제 풀다 보면 유효 중력을 쓸 때가 가속도를 좀 바꿔. 전기장에 집어넣고 막 이래서. 그래서 얘가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포물선의 그 외형 자체가 그 영향을 좀 미쳐. 두 개. 그리고 하이트하고 레인지에는 아무 영향 안 미쳐. 각도만 영향을 미쳐. 한방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감각적으로 이제 빨리 푼다. 허둥되지 않고. 자, 반말하면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바로 볼게요. 7페이지 항상입니다. 네. 좌표계를 바꾸는 걸 리프레임이라고 할게. 내가 문제를 너무 고지고대로 주어진 대로 풀면 좀 수식이 장악이 많아질 때가 있어. 물리 문제 특히. 그럴 때 쓰는 이제 툴 중에 하나가 물체랑 같이 움직이거나 무게중심 위에 올라가거나 그런 짓을 좀 하는 거야. 좌표계 이동을 좀 할 건데 이 문제 봐봐. 만약에 얘를 그냥 레어로 풀면 수식이 엄청 지저분해져. 아마 그냥 바깥관성계에서 그러니까 지표면 위에 그냥 물체랑 상관없이 바깥에 서가지고 이렇게 관망하듯이 그냥 측정해서 풀면은 9페이지처럼 풀어야 돼. 아니라는 거지. 수학은 이게 맞아. 근데 다시 돌아올게. 끔찍하잖아. 기록하고 싶진 않잖아. 물리답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수학 문제 풀듯이 풀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물체 두 개다. 하나는 자연각하고 하나는 포물선인데 똑같은 중력을 받아. 그냥 똑같은 각도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는 차원, 2차원, 1차원을 풀린 거지. 그러면 똑같은 중력을 가지고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면
관측자도 같이 움직이면 좋지 않아? 얘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막 티격태격 싸워. 근데 내가 바깥관성에서 보면서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으면 아무 도움을 못 줘. 오히려 더 복잡해. 제3자가 끼면. 그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A 입장도 돼보고 A 입장도 돼보면 갑자기 문제 해결이 쉬워진단 말이야.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도 하나는 포물선 운동으로 알아가고 하나는 자연학을 할 건데 물리적인 관점을 리프레임을 하면 어떻게 가는 게 여러분 좋겠어요? 중력을 제거하고. 그렇지. 중력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건 내가 같이 자연학하면 돼요. 어떤 관성계로 문제를 푸는 게 좋냐? 어떤 관성계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나도 함께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게 좋은 거야. 내가 중력 가속도 내 좌표계를 들고 내가 자연학을 같이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 삐물체라고 돼 있나? 라지엠의 중력을 갖는 물체와 함께 움직여. 그 중력이 사라지잖아. 그럼 등속도 운동으로 바뀌지. 그럼 문제가 쉬워져. 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풀어볼게요. 수식이 두 개밖에 없어. 우리는 그걸 연립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L분의 H의 비율을 구하는 거야. 자, L부터 생각해보자. 내가 수직 방향으로 자율낙하는 거니까 수평 방향에 아무 영향이 없어. 근데 원래 수평 방향은 그냥 무슨 운동이니? 스몰의 요 물체는 등속으로 가리잖아. 그 수식을 표현해. V0 코사인 세타는 시간 t를 곱했을 때 걸린 시간이라 할게요. 충돌까지 걸린 시간. 이동거리 이렇게 될 거야. 이해했지? 자, 이제 수직 방향 볼게. 수직 방향은 라지엠은 V0로 같이 움직이냐 나랑?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고 동일한 관성계잖아. 원래 얘는 속도 V0의 초속도가 있어. 그냥 자연학과 시킨 게 아니라 V0로 떨어뜨린 거야. 난 자연학과. 보면 내 입장에서는 관측자 입장에 자연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라지엠이 V0로 등속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수직 방향으로 등속이야. 예. V0 사인. 그렇지. V0 사인 테타의 수직 방향으로 등속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럼 충돌에 이게 딱 날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학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두 개가 그냥 등속으로 와서 보듯이 끝나는 게 이해했어? 실제로는 이렇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거로 그러면 등속 충돌 이렇게 날 건데 자, 이걸 수식으로 한번 써볼까? 스몰 m m 하나는 V0 t 하나는 V0 사인 세타 t 해서 전체 이동거리 h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분의 h는 어떻게 돼? V0 캔슬을 하고 t도 다 지우면 1 더하기 사인을 뭐로 나누면 됩니까?
그렇지. 코사인으로 있어? 뭐 돼? 다음 문제 봅시다. 10페이지 문제. 나 선생님 아까 그 문제 그 면접에서 만약에 물어볼 때 그냥 이등병 삼각형 그래가지고 풀어도 뭐라 안 하죠? 이등변 사고나? 네. 어떻게? 그냥 저기 L 지점에서 쭉 올렸을 때 그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지점에 여기 어딘가요? 네, 거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쭉 그쪽으로 아, 이 해서- 문제가 충돌 지점 고정해놨어. 고정을 해놨어. 임의의 점이 아니라 이 수평선 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높이가 h가 0인 지점, y 각도가 0인 지점 충돌하는 거거든. 임의의 위치에서 충돌하는 게 아니야. 네, 문제를 충분히 읽을 시간 줘야겠다. 10페이지. 비율관계로 이제 풀게. 여기서 45도야. 이게 L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레인지는 얼마야? 4에 이거 얼마야? 3에 그렇지. 3의 A야. 여기 세타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3의 레인지는 탄젠트 세타분의 뭐야? 4에 하이트지? 8 L.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얼마? 3분의 1? 자, 탄젠트 세타분의 L이 맞나요? 아 4에 얼마야? 3분의 3. 3분의 4. 넘어갈게요. (12) 페이지.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여. 수직 방향의 가속도는 동일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 두 개의 최고 도달 높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각종 왜 같아야 되지? 수직 운동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수직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같아야 되니까. 왜 근데 그 같아야 돼? 하나는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나는 좀 천천히 갔다 올라오고. 가속도가 같잖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면접에서. 학교 시험이야 대충 같겠지 하고 풀어보려면 되지만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뭐 따로따로 그려보자면 시작해서 수직 방향 속도를 이렇게 그릴 텐데 만약에 다르게 그리면 같이 겹쳐서 그렇지. 다르다면 기울법으로 다르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구나.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다르게 그려질 텐데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수직 방향의 입장에서 그러면 대칭하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이 이제 도달하는 지점이 여기가 도달 시간이야. 도달 시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 위로 얼마 올라갔다 아래로 얼마큼 내려오고 얘도 위로 얼마큼 올라갔다 아래로 얼마큼 내려오면 대칭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최고 도달 높이가 서로 다르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다르면 동일한 시간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모두가 발생해 모두 생기니까 이거는 일단 H1이나 H2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공식 써도 되거든. 그치? 분자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4H를 뭐로 나누는데 레인지로 나눠도 되지? 한상이는 늦게 와가지고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잘 모르겠지? 공식이 있어. 우리가 방금 외운 공식. 레인지는 최고 도달 높이의 내외를 뭐로 나눈다고? 탄젠트. 너 하나밖에 안 외웠어. 뭐요? 레인지 최고 도달 높이 비율 관계에서 공식 열대서 찾은 거야. 대신 우리는 가계 관심이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레인지분의 4h야. 있어? 근데 어차피 이제 4h는 똑같으니까 여기다 뭐 올리면 돼? R? 여기는 R? E 얼마죠? 2 손안 대고 코풀 수가 있어. 뭐 물리라는 게 결국은 손실압축이잖아. 잘 물리를 하지 않았어. 자연세계에서 복잡한
수많은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거 다 떼고 극단적으로 압축시켜서 간결하게 만들어서 수식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미래 예측하는 거야. 나는 가장 포물선을 잘 압축한 태도를 이 공식이라고 생각해. 길이 재는 게 제일 쉽거든. 각도 재는. 의외로 시간 측정, 속도 측정은 어려워. 그래서 물리 문제들이 다 실험을 토대로 그러니까 실험 물리학자들이 만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측정 가능한 것만 물어봐. 그게 세련된 문제라고 여겨.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해. 야, 이건 측정도 안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층 문제일수록 거리, 시간, 질량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당연히 에너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가속도도 물어볼 수 있고 힘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 추상적인 세계 존재하에 해서 그 가상 세계에 거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측정 가능한 물리량은 의외로 거리, 시간, 질량 그런 걸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제일 좋은 건 비율이지. 질량의 비율, 거리의 비율. 비율은 더 측정하기 좋거든. 14페이지 카이스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시간 빨리 가나. 풀어볼까요? 일단은 테마가 3개인 것 같아. 딱 보니까 레인지 하이트 나왔으니까 첫 번째 풀이 과정에 쓸 것은 아주 이상한 문제 아니라면 호물성 운동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한 2차함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두 번째는 뭐야? 충돌이 일어나잖아? 이상한 출제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뭘 썼겠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 돼. 세 번째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끌어올렸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아마 최종 기준에 이런 게 있을 거야. 호물성 운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언급해야 되는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H2를 구해야 되는지, 보존, 시보존 이렇게 배정할 건데 임의로 하는 게 아니야. 채점자가 계속 듣는다고 점수를 주고 싶어해. 어떻게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안 하고 답이 틀려도 과정이 맞으면 돼. 근데 뭔가를 언급을 안 한다거나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생략보다 뭐 그러나 틀렸을 때는 치명적.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빼먹었어. 답도 틀렸어.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 근데 만약에 계산 잘못할 수 있잖아. 10인데 9라고 계산할 수 있잖아. 더하기인데 빼기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내용이 크게 맞으면 선생님 물어볼 거야. 다 풀었는데 계산에 틀린 것 같아. 그럼 물어봐서 유대 주겠지. 큰 줄기 보고 가면 좋다. 여기 세타 없지 않냐? 그렇지? 충돌에는 속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세타에 대한 데이터를, 각에 대한 데이터를 속도로 빼내. 탄젠트 세타를 뭐로 구하는 게 있어? 처음에 x 방향의 속도와 y 방향의 속도 나눠가야겠지. 그래서 vx를 계속 살려갈 거야. 왜? 어차피 다 충돌할 때가 있으니까. 수평 방향의 속도는 계속 유지되죠? 그래서 공식을 일부러 가져가자. 호물성 운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젠 세타는 뭐예요? 레인지분의 4L이잖아. 근데 얘는 레인지의 절반이니까 2L. 그럼 얼마지? H1. 사실 둘이 받을 거야. 탄젠트 우리가 뭐라고 쓰게 됐어? Vx분의 Vy. 2L분의 H1. 이렇게. 얘는 4H면 응? 4L분의 R인데 2L. 하이트 4배의 레인지가 2L이지? 2L. 그럼 얼마냐? L분의 2H1이지? 이렇게 되네요. 여름을 끌고 와서 부딪혔어. 근데 VX로 봤어. 얘가 질량이 N이고 얘 질량이 2N이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쓰면 충돌 전과 후가 어떻게 돼? 충돌 전에는 M 곱하기 VX입니다. 쟤는 빵이고 부딪혔어. 충돌 이후에는 어떻게 돼? M 더하기 가만히 있더니 2N이지? 부딪히고 속도가 뭐 V 다시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운동 에너지를 뭐로 정의하는 건데? 포텐셜로 저장해야지. 그래서 2분의 1. 자,
충돌 이후에는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3m. 충돌 이후의 속도는 v 제곱, v 다시 제곱은 뭐로 갈까요? mg h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연립을 해서 최고 도달 높이를 구하는 거지? 그 3mg H2 아니에요? 제 3m이었나? 최고 도달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과제는 H2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Vx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V-를 얘를 구해서 어디에 집어넣고 V-를 구해서 Vx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Vy를 Vx-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H2로 갈 수 있겠지. 근데 이제 VY가 좀 불편한데 VY는 뭐 높이로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얘가 거리를 L로 줬으니까 하이트 최고 도달 높이를 H1으로 줬으니까 처음에 속도 얼마? 수직 방향의 속도? VI로 움직여. 이 속도로 움직여서 중력파 속도 G로 H1에 도달. H1으로 VI를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VY 이 G 높이 H는 VY의 뭐야? 제곱. 그래서 이 Y를 보다 늦게 그럼 Y도 제거해서 H1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해볼까? 해보자. VY는 얼마니? 루트 2gh1 루트 2gh1 그럼 Vx는 뭐가 돼요? 자, Vx 수평 방향의 처음 속도는 2h1분의 L 곱하기 VY는 뭐였어? 루트 2g h1. 자, 이걸 또 여기 둡니다. 그러면 V-는 뭐가 돼? 3n 약분하면 3분의 1 Vx 2h1 L의 루트 2gh1을 여기 넣어요. 캔슬. 자, H2는 뭐가 되는 거야? G2G분의 V' 제곱. 자, 2G분의 V' 제곱이 얼마였지? 3이 6 36 H1의 제곱 L의 제곱 2GH 힘들어. G H1 2 끝인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2는 뭐가 되냐면
36 정신상학 H가 없네? H 다 풀었어 이렇게? 잘했어. 하이스 다 됐고 10분만 쉬었다 하자.